오늘은 코리아맨이 조선시대의 기생으로 하루를 살아봅니다. 기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생이 되는 과정은 복잡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기생의 모습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간이 조선시대 기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기생계 에이스, 코리아맨의 조선여행 지금 바로 출발해봅니다. 기생, 여러분은 기생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기생은 풍류로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본래 기생은 매춘과 관계없는 예술가 취급을 받았고, 매춘부들은 일본처럼 유녀 혹은 작부라 따로 불리며 아예 다른 생활을 하였습니다. 기생을 성 관련한 이미지로 좁혀 생각하지만 이들은 실제 전통사회에서 유일한 여성문학과 전통예술을 계승한 주인공들이며 춤, 노래, 기악, 학문, 그림, 글, 용모, 화술 등 모든 것에 능통한 종합예술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로 비교하자면 끼가 많은 유명한 여가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모보다는 빠른 눈치와 화술이 더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불려간 연회 같은 자리에서 단번에 주최자를 가려내고 참석자들의 관계를 추측하고 파악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술인 취급을 받았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의해 매춘부 취급을 받게 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의 기생은 창녀다라는 인식 또한 일제 시기와 현재의 미디어 매체 사극물에 영향이 컸습니다. 눈을 떠보니 조선시대의 중기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된 코리아맨과 붕신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는 전혀 배제된 채로 한복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코리아맨입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어떠한 역경도 정신적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복 안에 우주 최강 자생 슈트를 겹쳐 입고 있기에 조선시대 여행 정도야 과거 다른 여행들에 비하면 소풍 수준입니다. 기생으로 살아가게 될 경우 특징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기생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 기생의 경우 장학원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몇 년에 걸쳐 악기, 춤, 노래 등을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여기서 장학원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및 무용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으며, 현재 시대와 비교하자면 국가가 운영하는 소속사라 보시면 됩니다. 지방기생의 경우 교방이라는 곳에 속하게 되며 실력이 특출나다면 서울기생으로 스카웃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서울기생의 경우 몇 년에 걸쳐 악기와 춤, 노래 등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가곡, 당비파, 현금, 거문고, 가야금 등 다양한 가학을 익혔으며, 잘하는 자는 여러 가지를 다 배우고 못하는 자는 한 가지만 배우게 교육하였습니다. 마치 현재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의 담당 프로듀서처럼 스승을 정해서 그 스승에게 배웠으며, 부지런하게 배우지 못할 경우 스승도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똑같이 공부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춤, 노래, 기악, 화술, 용모 등까지 필요하며 여기에 옷을 짓고 자수도 놔야 했습니다. 선비와 함께하는 직업이다 보니 역시 만능 엔터테이너로 키워지는 기생입니다. 코리아맨은 이런 모든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 탈출을 시도해봅니다. 도망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낯을 들고 대기 까고 있는 기생 스승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담장을 한번 점검해본 척, 튼튼한지 확인한 척하며 슬그머니 내려와 봅니다. 여기서 기생시험인 일명 기예시험을 봐서 점수가 좋지 못하면 벌을 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생의 과정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종합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이기에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둘째, 특이한 장신구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가발이 코리아맨 머리에 올라갑니다. 교육을 받은 기생이 첫 손님을 받은 뒤 화초머리 후 가채를 머리에 얹는 일종의 성인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채의 경우 가격이 비싼 것은 800냥 정도로서 그 당시 기와집 두세 채의 가격과 맞먹었으며, 현재 시대로 비교하자면 최소 수십억 원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채의 종류는 대수머리, 어여머리, 떠구지머리, 첩지머리, 얹은머리 등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높이는 30cm, 무게는 4에서 5kg 정도였습니다. 영조시대 때는 이 가채를 사치품이라 생각하여 가채 금지령이 내려졌었지만 기녀는 예외여서 계속 화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무거운 가채 때문에 고개를 들기도 힘든 코리아맨과 붕신이입니다. 가뜩이나 요새 목 상태가 안 좋은 코리아맨은 디스크가 올 것 같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견뎌내봅니다. 한복 안에 우주 최강 자생 슈트를 몰래 입고 있기에 빳빳하게 다시 고개를 들어 기생의 하루를 즐겨봅니다. 셋째, 기생의 등급입니다. 기생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천민이지만 기회가 뛰어난 기생이라면 지식인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천민층에 속해도 다른 천인 여성들과 달리 매우 사치스럽고 요란스런 복장을 즐겼으며 속옷이 치마 밑으로 드러나거나 저고리 길이를 유난히 짧게 하여 흰 치마 허리가 드러나게 입었는데 이런 치마 허리에 갖가지 화려한 술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생 안에서도 등급이 존재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가장 아래 등급인 삼패기생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기생으로 일반 평민들을 상대로 노래와 춤을 추고 몸을 팔았다고도 하며 창기라고 불리웠습니다. 아무리 낮은 등급이어도 기생이므로 돈이 좀 있는 평민들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삼패기생이 매춘을 업으로 삼은 것은 기생들도 급에 따라 할 수 있는 노래와 춤이 한정되었는데 삼패는 1패, 2패의 전용 노래와 춤을 못했으니 자연스레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영화에 나오는 술자리의 기생들이 대부분 삼패기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등급 2패기생입니다. 관기생과 민기생으로 나뉘며 관기생은 영의정 좌의정 이하 문무백관들만 접대했으며 민기생은 양반들을 상대하였습니다. 2패 기생들은 천민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사회적 대우를 받았으며 역시나 매춘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기생청이라는 관기관의 관리를 받았는데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매춘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1패 기생에서 물러난 첩류, 은근히 몸을 파는 기생들이 있었으며 그 유명한 황진이도 2패 기생에 속합니다. 역사 기록에 남은 고급 기생들의 대부분이 2패 기생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1패 기생입니다. 가장 높은 기생이며 임금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가 가능했으며 매춘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비록 천민이라도 왕을 상대하였기에 웬만한 상류층 양반들은 부르기는커녕 구경조차 못했으며 네임드급 사대부들이 아니면 1패 기생과 노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심지어 노래와 춤 서예의 학문의 깊이는 어설픈 양반들보다도 훨씬 출중하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용비어 천가나 유교 등의 경전 등을 읊었으며 시를 쓰는 것도 흔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매창불매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노래는 팔아도 몸은 팔지 않는다는 기생의 정조관념이 이 1패 기생의 신조였습니다. 예의범절에 밝고 유부녀 또한 존재했기에 몸을 내맡기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우리 대한민국 전통가무의 보존자이며 전승자로서 뛰어난 예술인이었습니다. 코리아맨과 붕신이는 아쉽게도 3패 기생이기에 천천히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셔봅니다. 옆에 있는 평민들이 코리아맨을 만질까 조금은 걱정되지만 괜찮습니다. 한복 속의 우주 최강 자생 슈트가 나쁜 손으로부터 지켜줄 거니까요. 구독자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억지로 즐겨봅니다. 넷째, 기생을 대하는 양반들의 규칙입니다. 기생도 나름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기생을 볼 때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마침 양반 오대감 씨가 보입니다. 이 오대감 씨는 기생에게 이별 통보를 당하여 멘탈이 나간 상태입니다. 호구당한 양반 오대감 씨께서 직접 규칙들을 읊어보는 걸 들어봅시다. 규칙 하나. 기생은 거짓말을 타고났으니 기생이 아무리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절대 믿지 말아라. 규칙 둘. 기생 자체가 꽃이니 기생에게 꽃 선물을 주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규칙 셋. 기생도 여자니 괜히 질투심 나게 마누라와 첩자랑을 하지 말아라. 규칙 넷. 웬만한 기생들은 양반들보다 학식이 높기에 어설프게 학식 자랑은 하지 말아라. 규칙 다섯. 기생 자체가 천민의 웃음을 파는 직업이니 가족 얘기로 기생을 공격하지 말라. 즉 효자 효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처럼 양반들 사이에서도 기생을 대하는 규칙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멘탈을 잡으려 노력했으며 그만큼 기생들의 화술이 뛰어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즐거운 여행을 한 코리아맨입니다. 조선시대로 오게 된 배경이 역시나 구독자분의 요청이었지만 기생하면 떠올렸던 오해들도 풀렸고 현대시대보다 맑은 조선시대의 공기를 마시니 소풍은 기분이 들기도 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도 나름 재미있지만 코리아맨은 본업을 위해 오늘 하루만 이곳에 머물기로 합니다. 이별당한 오대감을 다시 한번 호구잡기 위해 가장 최애 추민 트월킹을 추는 코리아맨과 붕신이를 끝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현대의 사회도 아직 기생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